네, 283번 수익이랑 비용인데요. 282번까지가 조금 어렵고 283번 요거는 그 세무 1급이네요. 세무 1급은 일단 넘어갈게요. 회계 1급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284번은 9월 1일 보험료 1년분 18년 9월 1일부터 19년 8월 31일까지 제조부문 180만원 본사 60만원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보험료를 납부했다? 원래 자산이죠. 계정 과목도 생각나면 좋겠지만 원래 기억이라는 게 까먹었다 다시 살아내려야 더 좋대요.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처음에 냈을 때 240만 원을 냈는데 그걸 선급 비용으로 하라고 했었다 이 말이거든요. 요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미리 나온 김에 좀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애매하게 끊어서 확인해야겠네요. 그러면 9월 1일 거 회계 처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그래도 뭐 언급해드린 건 있었으니까 현금으로 240만 원 납부한 거죠. 선급 비용 240만 원. 선급 비용 24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240만 원입니다. 이걸 했었다는 겁니다. 했었다 참고해라 이 말이고, 근데 오늘은 12월 31일인데 어떡할래? 이런 내용인 거죠. 자, 12월 30일 이게 정답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선급 비용은 앞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기 전에 차량 운반구 같은 느낌이죠. 그럼 이제 4개월이죠. 9, 10, 11, 12 4개월이 지났으니까 4개월치를 감가상각해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가 회계 1급 중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온 거거든요. 회계 1급이죠. 그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제조 부문 180이랑 본사 부문 60으로 나눠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살 때는 공장차든 본사차든 계정 과목이 같아요. 자산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할 때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조 거는 180이에요. 한 달치가 15만 원이죠. 12로 나누면 본사는 5만 원. 그럼 제조는 한 달에 15만 원, 본사는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12로 나눌 줄 아셔야 되죠, 당연히. 1년치니까. 자, 그리고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4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보험료. 그럼 500번 보험료 인식하겠죠. 500번 보험료는 15만 원씩 4번이죠. 15만 원씩 4번이니까 60만 원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4개월 동안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우린 이제 4개월의 권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0번 보험료도 있죠. 800번 보험료는 한 달에 5만 원씩 4번이거든요. 20만 원이겠죠. 얘도 비용, 얘도 비용. 여기서 포인트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구했다라는 거고, 이 내용이 감가상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80만 원의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때 80만 원이 현금으로 더 나가냐? 그건 아니죠.
선급 비용이라는 마일리지를 쌓아놨었는데 그 중에 빼먹겠죠. 앞에서 배운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죠 사실. 다르면 다른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큰 거부감은 없죠. 그냥 감가상각 같은 느낌이라서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어려운 거 한 개 있는 것보다 두 개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로 넣어봤고요. 요새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5번은 세부 읽을 건데 요거는 그냥 문제만 보면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 2625만원 있죠. 요것도 미리 내놓은 거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2년치예요. 그래서 뭐 그냥 계산 방법은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세부 1급은. 그 다음에 286번입니다. 회계 1급 특별회. 그리고 65.5 특별회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건데 65회랑 66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진짜 특별회라는 시험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다는 뜻으로 그냥 쓴 겁니다. 실제로 이런 회차는 없어요. 그럼 내용을 보면은 286번에 임차 보증금을 아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백두무역과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2천만 원과 1년분 임차료 1,200만 원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차 보증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무형자산 끝나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얘밖에 없거든요. 임차 보증금. 이걸 한번 해볼게요. 11월 1일입니다. 그럼 11월 1일에 계약을 한 겁니다. 임차 보증금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일단 임차랑 보증금을 따로 봐야 되거든요. 임차는 뭐냐 하면은 임차는 빌렸다라는 뜻이에요. 뭘 빌렸나 하면은 여기서 건물이죠. 건물을 빌린 겁니다. 건물을 임차했다. 건물을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보증금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물을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건물주예요. 내가 건물주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건물주를 보면서 건물 좀 빌려주세요. 그럼 건물주가 넌 뭐 해줄래? 이러겠죠? 보증금을 드릴게요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면 보증금을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내가 상대방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보증금을 맡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돌려받죠. 그리고 이건 자산. 임차 보증금은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겨놓지만 어차피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임차의 차자가 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건물을 빌리는 거죠. 건물을 빌리니까 그 대가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임차 보증금. 그러면 이때 2천만 원을 냈어요. 그럼 자산으로서 임차 보증금을 2천을 써주고 그리고 보증금을 맡겼을 때 누구한테 맡겼는지도 써놓으면 좋겠죠. 백두무역이라고 돼 있어요.
써놓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기타 비유동 자산에 나왔던 거 복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년분 임차료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이랑 월세 따로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료는 맡겨놓으면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 근데 임차료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1년치를 한 번에 주면 우리 손해예요. 이제 아시죠? 금리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원래는 더 비쌌는데 1년 걸 한 번에 주면 더 싸게 해주는 게 있어요. 뭐 깔세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임차료도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1년치를 한 방에 다 내는 거죠. 그럼 이것도 상급 비용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험료랑 같다고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상급 비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자산 처리라 되어 있죠. 이 자산이 바로 그 상급 비용. 네, 그래서 284번에서도 자산이 성급 비용이었고 286번에서도 자산이 성급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문제 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말 안 하면 당연하긴 한데 비용으로 하라고 한 거 본 적 있으시죠? 앞에서 보험료를 비용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거 회계 못하는 애다.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500번 보험료, 800번 보험료 이렇게 했었지.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얘는 1200. 보증금에 비해서 월세가 너무 비싼 것 같죠? 어쩔 수 없죠. 자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총 3,200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284번이랑 286번을 보면서 비용 1년치를 먼저 내면은 성급 비용이 원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앞에서 그 했었던 보험료 비용 처리랑 그 이상한 문제였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랑 화재 보험료 있죠. 건물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은 앞에서 억지 문제였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11월 1일이라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거 가지고 또 12월 31일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유추해봐요.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죠. 딱 보니까. 그럼 두 달 지난 거죠. 두 달. 그럼 이때 임차료라는 비용 200을 인식하겠지. 임차료 200. 맞죠? 그럼 200은 어디서 없어져요? 성급 비용.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면요. 선불로 하면은 회계 처리가 추후에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12월 31일. 그리고 마지막 날. 계약 기간 마지막 날. 그럼 이 거래는 12월 31일은 두 달치가 사라지지만 내년이 되면 10월에 거래 끝나죠. 그럼 10개월치가 또 들어가겠지. 임차료 1,000만 원, 성급 비용 1,000만 원. 기간별로 가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 앞 강의를 보셔야 돼요. 앞 강의를. 이거 앞에 거 붙여서 하는 거라서. 네,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봤고요. 앞에 거랑 연동해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면은 3페이지에 287번, 288번, 289번 세 문제, 290번까지 287번부터 290번까지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전부 다 연결할게요. 287은 이거 주제가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 그러니까 소모품 정리라고 저는 부르는데 287번을 보면은 2022년 10월 1일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모품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여기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나오네요. 소모품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이거 해석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소모품은 일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로 하면 파란색 소모품이에요. 그냥 일상 용어로 쓰시죠. 소모품이라는 말.
근데 그 소모품을 샀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 그럼 그 계정 과목이 뭐냐? 그럼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은 빨간색 소모품인 거지. 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그거예요. 앞에서 배운 토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땅이라 그랬잖아요. 토지를. 그게 파란색이야. 땅은. 토지는 빨간색이니까. 근데 여기서 소모품을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방금 선급 비용하고 임차료로 깎아내는 거 있죠. 보험료로 깎아내는 거 그거랑 같아. 왜? 소모품도 사놓고 12월 31일에 보니까 이만큼 없어졌네? 그럼 그만큼만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못 받으면 이제 계속 혼란스럽죠.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계속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뒤에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비용 임차료 이렇게 되잖아요. 방금 했던 문제가. 그럼 얘는 소모품비거든. 그게 성급비용이 임차료로 바뀌는 게 소모품이 소모품비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소모품은 좀 더 쉽거든요.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보험이랑 임차료는 정확하게 기간별로 인식이 돼요. 몇 달이 지났는지. 당연한 거죠, 그건. 근데 소모품은 한 달에 얼마를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총 얼마를 썼는지만 알면 되지. 기간과 상관이 없어요, 소모품은. 그러니까 조금 더 쉬워져요. 소프트한 순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를 공부를 잘 해놨으면은 소모품은 주워 먹는 거죠.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287번 문제를 딱 보면서 10월 1일에 샀다고 하잖아요. 안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얘는 답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보험료나 임차료는 어땠어요? 제일 중요하지. 개월수 구하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얘는 개월수가 뭐가 중요해? 얼마나 썼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를 썼었나 볼게요. 10월 1일은 별로 의미는 없고 그냥 기중 이렇게 내기도 해요. 안 중요하니까. 그럼 총 얼마 썼냐? 하니까 40만 원어치 샀겠죠. 문구 10만 원, A4 용지 30만 원. 이니까 10월 1일에 소모품 40만 원이라고 해놨을 겁니다. 소모품 40만 원.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소모품 4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죠. 그냥 10만 원, 30만 원 합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선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단 쌓아놓은 거지. 자,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12월 31일입니다. 기말이라고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모품은 날짜가 안 중요하니까 기중 기말 끝. 기중 기말. 그러고 나서 기말 현재 미사용액을 보니까 3만원, 23만원 나왔네요. 3만원, 23만원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40만원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23만원 있죠. 그럼 얼마가 줄어든 거죠? 17만원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사용액 23만원 있잖아요. 요건 잔액이에요. 23만원을 줄인 게 아니라 얼마를 줄여야 23만원이 되게 이거잖아요. 산수 문제죠? 그럼 얼마 줄여야 돼요? 17만원. 17만원 줄여야죠. 17만원을 줄여놓고 그럼 이거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냐? 썼다. 여기가 영업부니까 800번 소모품 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개월수 상관없고.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성급 비용이 사라지면서 보험료도 되고 임차료도 됐다. 이거랑 완벽하게 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었는데 102회 특별회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구입한 소모품이라고 했을 때 이 소모품이 파란색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개념. 그럼 이 소모품을 딱 들으면 얘가 자산일까 비용일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소모품이네? 다 소모품 이러면 안 돼요. 자산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소모품인 겁니다. 왜냐면 비용으로 하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288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288번은 당사는 19년 초 이러고 있죠. 19년 초 안 중요하니까 그냥 600 샀어요 이러면 되죠. 그래 하고 600을 샀었대. 그럼 우리 궁금해야 되죠. 뭘로 한 거야? 그러니까 소모품 계정이래. 자산. 그러니까 표현 방법 두 개 있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소모품 계정 과목 썼다. 같은 뜻이죠. 얘도 600이네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맷은 그대로 가겠죠. 포맷은 소모품이 생겼고 그게 줄어들면서 소모품비가 되는 건 정해진 거예요. 네, 세무 2급이라고 한번 넣어본 건데 그러면 얘는 처음에 600만 원을 썼겠고 600 샀겠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60 남았대요. 540 줄었겠죠. 똑같잖아요. 방금은 17만 원이었고 540이 줄어야 60이 되잖아요. 60은 잔액입니다. 네, 남아있었대요. 근데 얘는 조금 어렵게 가요. 사용한 소모품 중에 40%는 영업부서. 얘는 40%. 이 40%는 당연히 540만 원의 40%인 거 아시죠? 600의 40% 아닙니다. 요게 100%니까 쓴 거에 40%겠죠? 나머지는 500번을 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287이랑 288은 완벽하게 같은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봤을 때 제가 보기엔 287보단 288이 좀 더 맞는데 왜냐면 제가 소모성이 강한 거는 보드마카로 설명했죠.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는 게 낫다. 어차피 비용 처리할 건데 뭐하러 소모품 했다 소모품으로 다시 하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288번은 같은 소모품을 다른 부서에서 각각 사용하잖아요. 그럼 얼마씩 쓸지 모르거든. 그럼 그때는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쌓아놓고 야 너네 얼마씩 썼어 말해 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죠. 같은 물건을 두 부서에서 쓸 때는. 근데 287은 어차피 부서가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솔직히 바로 비용 40 가도 돼요. 그리고 저 그 23만 원 남았는데요. 그럼 걔를 다시 소모품으로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88이 상황이 딱 적합한 문제입니다. 287은 그냥 문제 낸 거고 그 다음에 289로 가겠습니다. 289는 영업부서가 5월에 구입한 소모품 90만 원 중 결산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모품 90은 계정 과목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 소모품이라는 것만 알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모두 당기 비용 이게 비용이라는 소리죠. 800번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를 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얘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비용 처리를 미리 했어요. 네, 처음에 살 때 90만 원이었으니까 800번 소모품비 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말에 어떡할래 이건데, 그럼 얘는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두 문제는 자산으로 처리했잖아요, 살 때. 그러면 얘는 그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는 12월 31일에 반드시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썼는지.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근데 비용 처리를 했죠, 지금 289는. 그럼 이 사람은 뭔 생각이냐면 다 쓰겠지. 어차피 다 쓸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다 써. 그냥 90 비용 처리하고 끝내.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12월 31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한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맞죠? 얼마 썼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비용 처리한 사람은 별 관심 없는 거지. 아, 여태 이 정도 쓰던데. 그럼 이 사람은 쓰든지 못 쓰든지 간에 90만 원을 그냥 다 써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12월 31일 되니까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20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애초에 사면서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들으면 20만 원이 생긴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말에 소모품이 20만 원이 생겨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으로 생각한 사람은 100에서 시작해서 깎아야 돼요. 깎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잔액을. 근데 비용으로 처리한 사람은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다시 쌓아주면 돼요. 어차피 결론은 같아. 그러면 대변이 문제죠. 그럼 이 사람은 사면서 애초에 다 써버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알고 보니까 20만 원은 쓴 게 아니네. 썼다고 생각한 게 거짓말이죠. 그럼 요거를 없애줘요. 20만 원만. 아, 그럼 내가 비용 처리했던 게 잘못됐구나. 그럼 수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800번 소모품비를 소멸시킵니다. 자, 비용 마이너스는 정말 보기 힘든 애거든요. 엄청 희귀하는데 이 비용은 마이너스라고 제가 일단 쓰지만 그 글자가 기니까 얘는 감소가 아닙니다. 소멸입니다. 그냥 정확한 명칭이 그래요. 이유는 수익과 비용은 제가 발생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증가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일을 해야 수익이 발생하고 버스를 타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걸 소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소멸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회계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를 고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써요, 소멸을.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맞진 않아요. 그냥 잘못된 걸 고칠 때 쓰는 겁니다. 수익 마이너스랑 비용 마이너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래 비용이 안 좋은 거죠. 그럼 비용이 마이너스면 얘는 수익 발생이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쓴 줄 알았는데 내가 90을 쓴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을 안 썼대 나보고. 그럼 20 개꿀이죠? 20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이랑 같아요. 비용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요게 조금 접근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자산, 그러니까 얘로 했다가 취소하는 개념. 취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취소. 비용을 플러스 시켰다가 20만 원은 취소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비용으로 시작하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얼마치 샀는지 안 알려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그렇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샀는지 안 알려줬어요, 처음에. 안 알려줬어요. 근데 비용 처리를 했대. 얼마인지는 안 알려줘. 근데 20 남았대요. 그럼 소모품 20 더하면 되죠. 그럼 뭐 얼마 취소하면 돼요? 20 취소하면 되잖아. 알아야 되나요? 얼마 샀는지? 아니? 뭐하러? 한 가지 전제는 필요하죠. 20만 원보다 많이 잡았겠지, 비용을. 당연히 그 전제하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원 샀는데 20만 원 남았다 이러진 않겠지. 그래서 그 290번 문제를 보시면 기말 시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43만 원이다. 잔액이죠. 기중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 처리했다. 얼마인지 안 알려주죠. 필요 없으니까. 그럼 답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비용 처리를 했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43만 원이 남아있대. 그럼 소모품 43만 원 증가. 그죠? 그럼 뭐 취소했겠죠? 43만 원. 네, 이렇게 풉니다. 원리를 알아야 쉽게 풀어요. 솔직히 이런 파트는 뭐 소모품이나 아까 뭐 임차료, 보험료 이런 파트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물론 그 소모품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지. 자산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비용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소모품으로 시작하잖아요. 소모품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100%로 시작한다는 거야. 시작 자체가.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니까. 나 100% 갖고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모품 B로 시작을 하는 거는 비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0%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소모품을 샀어요. 이건 팩트죠. 소모품을 내가 샀어. 근데 자산으로 하겠다는 거는 내가 이 100%를 갖고 시작하겠다 이 말이고, 비용으로 시작하겠다는 소리는 어차피 그거 다 쓸 거 아니야. 그냥 없다고 쳐.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각각 시작했는데 30%가 남았다고 할게요. 30%가 남았어요. 결과는 같아요. 내가 100으로 시작했든 0으로 시작했든 30이 남은 건 팩트 아닌가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럼 난 70 빼야지. 이렇게 가죠. 얘는 어떡할래? 난 30 더 해야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을 죽이는 방향이고 얘는 자산을 살리는 방향이잖아요. 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산으로 시작하면 자산을 뺐죠. 없어지니까 100에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얼마가 빠지냐가 중요하지 여기서. 근데 비용으로 시작했으면 빵으로 시작했잖아요. 무조건 더 해야죠. 무조건 더 해야죠. 근데 지금은 제가 퍼센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절대값으로 넣는다 하면은 절대값은 그냥 이거죠. 100으로 시작해서 70을 빼서 30을 만들어라. 0으로 시작해서 30을 더해서 30을 만들어라. 근데 얘는 이때 이게 필요가 없죠. 그냥 30 남았다 하면 그냥 30 더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무조건 0이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잡긴 잡는데 자산으로 돼 있는 게 0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요것도 좀 가성비 좋은 주제예요. 물론 앞에 게 이해가 됐다면. 그래서 앞에 부분 그거의 연장선이라 보면 됩니다. 소모품이랑 소모품비는 이게 딱 앞에서 배운 상급 비용이랑 이게 그 뭐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니까 보험료로 할게요. 근데
근데 뭐 임차료도 나올 수 있고 뭐 보통 보험료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 둘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개월수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필요 없죠. 개월수 사용량만 따지면 되니까. 네, 이렇게 봤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